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12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 제1작업 함수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털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반기 조회 건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4만 표시하고, 그러니까 1위에서 4위까지만 표시하라는 소리죠. 자,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if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if 함수와 랭크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는요, 조건에 대한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는 if 조건 그리고 참값 거짓값, 자, 이렇게 구해주는 것이 바로 if 함수이고요. 랭크 함수는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랭크, 내 점수, 쉼표, 전체 점수 범위,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를 합쳐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 조건 그리고 참값에 바로 어떤 함수? 랭크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여기 하반기 조회 건수의 순위를 구해서 순위가 1등에서 4등까지만, 즉 다시 말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순위만 그 랭크 값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랭크 함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가실게요. 자, 아무 셀에나 선택하셔서 랭크. 그러면 하반기 조회 건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일단은 다른 셀에 구해보자고요. 자, 는 랭크 하시고 가로 열고, 자, 내 점수. 내 점수는 하반기 조회 건수, 네 줄에 있는 이 건수 선택하고, 자, 쉼표. 자, 그 다음에 전체 점수 범위는 이 하반기 조회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H의 5부터 H의 12, 이 전체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랭크 순위를 구해라. 자, 내 점수 H의 5셀에 있는 값이 요 전체 범위 중에 몇 등이냐?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 것만 구하고자 한다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아래로 끌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범위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절대값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F4를 눌러서, 자, 여기 H의 5부터 H의 12 앞에 달러가 들어가 있는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간혹 이런 질문, 선생님 그럼 절대값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고, 자, 우리 채우기 핸들을 그냥 끌어서 내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1등이 셋, 4등이 둘, 값이 뭐가 이상해졌어요. 얘네들의 함수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H의 5셀은 맞아요. H의 5셀이 H의 5부터 H의 12 이 영역 중에 몇 등이냐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얘를 채우기 핸들로 내렸더니 상대 참조가 되면서 이 앞은 H의 6셀, 이 H의 6셀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전체 점수 범위가 H의 5에서 H의 10인데 H의 6에서 H의 13으로 바뀌었고, 얘는 H의 7에서 H의 14 각각 다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 여기 전체 범위의 요 값을 F4를 눌러서 달러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엔터 누르셔서, 자, 채우기 핸들로 다시 한번 끌어내려 볼게요. 얘네들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왼쪽으로 쭉 끌어내리셔도 돼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순위가 1위부터 8위까지 제대로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가요 랭크 함수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문제, if 함수가 필요해요. 여기에 포털 순위를 얘처럼 모든 순위를 다 나타내란 소리가 아니라, 자, 얘네들의 1등, 2등, 3등, 4등만 순위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빈 셀로 나타내란 소리예요. 그럴 때는 if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얘를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I의 5셀을 선택하시고 는 if
조건. 자, 가로 열고. 자, 조건은요. 하반기 조회 건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부터 4위까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하반기 조회 건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바로 조건이 돼요. 그러면 점수값, 그대로 순위값을, 랭크값을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빈셀을 표시하라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건에는 자, 랭크를 구하는 거예요. 랭크 가로 열고 아까 구했던 것처럼 내 하반기 조회 건수의 쉼표. 자, 얘네들의 전체 범위 H의 5부터 H의 12. 근데 우리 아까 요거 배웠던 것처럼 이 H의 5부터 H의 12는 F4키를 누르셔서 절대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랭크 함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가로를 닫아주세요. 자, 조건이 끝났나요? 자, 만약에 랭크라면 이게 조건인가요? 아니죠. 이 랭크 값이 작거나 같다. 뭐보다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1, 2, 3, 4이면 쉼표 얘가 바로 조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랭크 값을 그대로 나타내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랭크 아니면 얘 앞에 있는 얘네들을 블록 잡아서 복사하셔도 돼요. 요 랭크 복사해서 끝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자 붙여넣기. 자, 만약에 이 값을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그냥 그 랭크 값을 표시하고 쉼표 그렇지 않으면 빈셀 공백은 큰 따옴표 2개가 공백이지요. 자, if 함수도 끝났어요. 가로를 닫아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만약에 자 랭크 자 우리 하반기 조회 건수의 순위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랭크 순위를 그대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다라면 빈셀로 나타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그 상태에서 얘를요. 채우기 핸들 오른쪽으로 쭉 끌어내려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결과를 구해주시면 자, 여기 1부터 4까지만 값이 나타나고 자,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설 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019에서 빼기 개설 1의 연도를 구한 결과값에 문자열 년이라는 문자열을 붙이시오. 이어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하래요. 이어 함수는요. 그 날짜 셀 안에 연도를 추출해 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가로 열고 자,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 함수 자, 2가지 더 month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month는 그 셀 안에 월을 추출해 주는 함수예요. 자, 또 하나 day 함수 똑같이 하면 자, 그 셀 안에 일을 추출해 주는 함수.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어 자, 가로 열고 자, 여기 날짜가 있는 셀을 딱 찍었어요. 자, 엔터를 누르면 자, 이 셀에 있는 연도만 추출해 주는 거고 month 함수는요. 찍으시면 엔터 하시면 그 셀에 있는 연도만 추출해 주는 함수. day 함수는요. 자, 마찬가지로 클릭 엔터 하시면 자, 그 셀에 있는 일을 추출해 주는 함수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자, 2019년에서 개설일의 연도를 뺀대요. 같이 해볼게요. 자, 제2의 5셀에 는 하시고 2019에서 2019 빼기 자, 개설일의 연도만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함수요? 그쵸. 이어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어 가로 여시고 뒤에 5셀을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ND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년이라는 문자열을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끝에 AND 큰 따옴표 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결과값의 년이라는 문자열이 엔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제2의 5셀에서
채우기 핸들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분야 중 최고 회원수를 구하는 문제이에요. 자,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Dmax 함수. 여러분, Dmax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요? 자, 조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여기서는 분류가 여행인, 자, 요 회원들 중에서, 이 회원수 중에서, 요 중에서 가장 높은 값,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예요. 자, 분류가 여행인 회원수 중에 가장 높은 회원수는 도대체 몇 명일까? 그것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Dmax 함수, 앞에 D가 붙는 Dmax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Dmax는 조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이지만 Dsum, 조건에 대한 합계값, Daverage,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 그리고 Dmin 함수, 조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자, 이런 함수들도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에요. 같이 알아두시고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함수만 다르게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Dmax 함수의 공식은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근데 반드시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여야만 해요. 위에 이 필드명, 카페명, 분류, 개설일, 이 필드명이 들어가지지 않으면 결과값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열 번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걸로 최대값을 구할 것이냐, 그게 범위로 지정된 것들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냐, 그리고 조건 범위.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요, 이 조건 범위라고 하면 직접 조건을 여기다가 뭐 다른 카운트 if나 아니면 if 함수나 이런 것처럼 직접 조건을 적는다거나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와요. 조건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표로 조건을 만드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는 분류가 여행이다. 그쵸? 요게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범위. 요렇게 조건 범위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는 Dmax 가로 열고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예요. 자, 그러면 B의 4부터 어디까지 블록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전체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최고 회원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수만 포함되게 잡으셔도 돼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전체 잡아볼게요. 자, 심표. 자, 열 번호. 이 범위 블록 잡은 것 중에서 우리는 회원수, 최고 회원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원수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자, 열 번호를 4라고 지정해 주시고, 자, 심표. 조건 범위. 우리는 여행 분야이기 때문에 분류가 여행이다. C의 4부터 C의 5까지. 만약에 이곳에 취미라고 적혀 있으면 분류가 취미인 최고 회원수가 구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이렇게 값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택하셔서 저는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류가 요리인 카페 수를 구하라.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count if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1작업에 표서식 작성, 우리 문제를 풀 때 C의 5부터 C의 12 영역을 분류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하셔서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분류가 요리인 게 몇 개냐. 자,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공식은요,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조건 범위, 쉼표, 조건. 자, 요게 바로 count if의 공식이에요.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조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그쵸? 이 분류 C의 5부터 C의 12 중에, 자, 쉼표 요리가 몇 개냐? 그러면 조건 큰 따옴표 요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 분류 범위 중에 요리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엔터 했더니 2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분야 평균 게시글 수를 구해라.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 자, 라운드, d-average 함수. 요렇게 소수점이 있으면 요렇게 정수값으로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라운드 함수는요, 반올림해주는 함수. 그래서 셀이나 또는 함수식이 있고 그 뒤에 자릿수를 입력하면 그 자릿수만큼 반올림, 5 이상일 땐 반올림이 되는 거고, 자, 5 미만일 경우에는 반올림이 안 되게 지정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d-average, 우리 좀 전에 d-max 배웠어요. 앞에 d가 들어가면 어떤 함수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까 d-max 공식이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자, d-average,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쉼표 열번호, 쉼표 조건 범위. 자, 요게 데이터베이스. dsum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라운드 함수를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셀에 요런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라운드 할 거예요. 라운드 가로 열고, 자, 셀, 지금은 셀을 찍어 볼게요. 이 셀 중에서 쉼표, 자릿수, 자릿수는 뭘 지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을 지정해 볼게요. 엔터 했더니 얘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요. 여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 거는 반올림을 해주면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요. 만약에 자릿수를 2라고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지정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2로 지정을 한다라면 당연히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얘는 반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 여기 딱 소수점까지 없애고 여기서 정수값만 나타내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자릿수를 0으로 넣어주시면, 엔터 눌러주시면 정수값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13셀에 자는 d-average 가로 열고, 자, 필드명 포함 범위 b의 4부터 저는 전체적으로 다 드래그 해줄게요. 우리는 게시글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게시글 수만 포함해서 범위를 블록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쉼표. 자,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 우리는 게시글 수의 평균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 게시글 수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자, 열을 5라고 지정하시고, 쉼표. 자, 조건 범위는 여행 분야잖아요. 분류가 여행이다. 반드시 얘도 여행을 그냥 찍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나와요. 필드명 포함되게 C의 4부터 C의 5까지 드래그 해 주셔야 해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라. B의 4부터 J의 12, 이 데이터 범위 중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게시글 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C의 4부터 C의 5에 있는 분류가 여행인 게시글 수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소리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엔터를 눌렀더니, 자, 이렇게 소수점 값까지 나타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얘를 뭐 하란 소리죠? 라운드 시키란 소리예요. 여기 나타난 값을 라운드에서 정수값까지 나타내시오 라는 소리예요. 자, 얘를 처음부터 라운드부터 딱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저희는 헷갈리실까봐 d-average를 먼저 구했어요.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라운드 함수에 따르면 지금 이 구한 d-average 요 값이 바로 셀 또는 함수식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요 앞에, 자, 는 라운드를 놓고 가로 열고 쉼표, 자릿수, 정수값까지 구하는 거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하시면 결과가 구해질 것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자, 는 다음에 라운드 가로 열고, 자, 여기 이 함수식의 마지막에 쉼표 0, 정수값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내세요. 가로를 닫고
누르시고 엔터 눌렀더니 자, 이렇게 정수값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회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H의 14셀에서 자,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카페명을 지정을 해놨을 거예요. 자, 얘네들에 따른 회원수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 자, VLOOKUP 함수의 공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는 VLOOKUP. 가로 열고, 자, 기준이 되는 값. 여기서 기준값은요, 카페명 H의 14셀에 따른 회원수기 때문에 H의 14셀이 기준값이에요. 자, 그리고 범위. 범위를 블록 잡으실 때는 반드시 기준값부터 범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카페명이, 우리는 이 카페명이 기준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저희는 맨 처음이 카페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카페명이 이곳이 아니라 한 이쯤에 들어가 있다라면 이곳에서부터 드래그해서 범위를 블록 잡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쉼표 열 번호, 내가 찾고자 하는 회원수는 내가 블록 잡은 범위를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느냐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쉼표 옵션, 이 옵션은 뭐예요? 정확한 값을 찾고자 할 때는 0 또는 펄스 값. 자, 유사한 값을 찾고자 할 때는 1 또는 true 또는 생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카페명이 바이트레인이면 얘랑 정확한 회원수인 37만 240명이 여기에 구해져야지 얘랑 뭐 글자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다른 회원수가 여기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옵션은 반드시 정확한 값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2의 14셀에는 VLOOKUP 가로 여시고 기준값은 얘가 변하면 회원수도 변해야 돼요. H의 14셀, 여기 나타나 있는 H의 14셀이 기준값이에요. 자, 쉼표. 자, 기준값부터 범위. 카페명이 기준값이기 때문에 카페명부터, 필드명부터 잡아도 되고, 자, B의 5, 여기서부터 잡아도 상관없어요. 쭉. 어디까지 잡아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회원수잖아요. 그렇죠? 회원수만 포함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체 잡으셔도 되고, 헷갈리시면 쉼표. 열번호. 여러분, 저희 열번호는 어떤 거를 찾는 거예요? 회원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회원수는 블록 잡은 거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회원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번호를 4로 지정하시고 쉼표 옵션은 자, 유사일치인가요? 정확일치인가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을 찍던지 아니면 여기 펄스를 더블 클릭해서 펄스 값을 나타내시고 엔터 누르시면 자, 회원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카페명이 달라지면 회원수도 그거에 맞는 회원수로 변경이 되어지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회원수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회원수 셀. 자, 우리 2의 5셀에서 2의 12셀을 드래그 하셔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지정하시고 막대색을 녹색, 자, 표준색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녹색이라고 나오는 자, 이 색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조건부 서식까지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